하셔야 돼요. 원방을 잘하면 거의 뭐 공수 2는 씹어 먹는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만큼 애들이 시작을 잘 못합니다. 자, 알고 전에 먼저 시작할게요. 원의 정의 그다음 원의 정의가 뭐니? 원의 정의. 그렇지.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점들의 자취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정도는 너네가 직접 세울 수가 있겠다. 자, 평면이 한 점 A, B가 있습니다. 평면이 한 점 A, B가 이렇게 있어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봅시다. 그 거리는 원에서 반지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모으면 아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죠? 알고 있죠? 그러면 지호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이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의 점을 뭐라고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x, y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x, y와 요 새끼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안 이쁘게 씁니까? 이쁘게 씁시다. 루트 같은 거 사라지게 하고 정리해 주시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 표준형입니다. 원의 방정식 표준형.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중심이 A, B구나.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이 식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보면 뭐랍니까? 아, X값이 1씩 커질 때마다 Y값이 2씩 커지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구나 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얘 Y절편이 3이라는 것도 알죠? 이렇게 이 식을 보고 아, 얘가 직선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Y절편이 3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요 식을 보신다면 한서야 중심이 얼마고? 1,2고 반지름이 얼마인? 2. 그래서 만약 그려본다면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 원을 뜻하는 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별거 없죠? 다만 너네 중학교 때 원에 관한 성질 되게 많이 배웠죠? 배웠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도 배웠거든. 3학년 2학기 때도 원 나오죠? 아, 그리고 너네 내신 준비 해야 됩니까? 내신 준비 필요한 사람 손? 필요 없습니까? 고등학교 가는데 2학기 내신은 필요 없나요? 하긴 너네 내신으로 고등학교 안 가죠? 내신으로 고등학교 가는 사람? 없죠? 대신 거기에 하긴 할 거야.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원의 성질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1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통계 있죠? 거기서 통계, 너네 지금 3학년 2학기에 뭐 있는지는 알아요? 뭐 있어요? 삼각비, 원주각, 그 다음에 분산 있는 그 통계라고 그러는 거 통계? 근데 이게 고딩 수학 때 엄청 중요해요. 삼각비는 미적분 1에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배우고 미적분 2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분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삼각비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원주각은 지금 여기 쌤이 이거 제일 애들 제일 싫어한다 했잖아. 요거 활용 문제에 원주각 이용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미적분 2에 삼각함수 활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분산 3포도라 그러나? 중학교 때? 3포도 분산 뭐 평균 이런 거 배우죠. 그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랑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베이스로 좀 깔려야 고등수학이 좀 편해서 내용을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할 건데 시험 대비를 막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진하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내용 정도 알고 내용 정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자, 그래서 갈게요. 1번 지우가 해봐.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랍니다. R이 5래 5. 지우가 식 한번 불러줄래요? X제곱 제곱은 25. 이렇게. 그럼 G표가 2번 중심이 2,-1이고 원점 지나간다고 하면요 0,0 지난데 일단 왼쪽은 좌변은 세울 수 있겠다. G표야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반지름 어떻게 구합니까? 연우야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이 거리가 반지름이죠. 중심과 원이 한 점. 그러면 루트 5니까 제곱을 때려주셔야 돼서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래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자, 그러면 중심은 중점이 되겠네요. 유진아, 마이너스 2,3과 6,-1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그럼 중심은 몇 컴마 몇입니까? 선생님 어깨가 넓고 머리가 커가지고 이쪽에 앉는 거 별로야. 이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으면 자리도 많은데 소연이도 이렇게 했으면 소연아 보여? 잘 안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렇게 저거 이거 웬만하면 이쪽에 앉아. 이쪽에 잡고요. 불러 중심 2,1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나? 야, 너 그렇게 영하고 어리고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고 이 늙고 담배와 술에 찌들은다요. 쌤보다 계산이 느리면 어떡해? 현수야, 네가 더 빨라야 되지, 그치? 이봐야. 이루트 5에 반지름이 이루트 5니까 이쪽은 제곱. 그래서 20이 돼야 되죠.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별거 있나요? 엄마는 별거 없는데 활용이 많아서 중딩 때랑 연결되는 도형의 성질들이 됐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얘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게 알고 전에 있는 정도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블루교재 정도 돼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방학 때는 일단은 쌤이 공수 진도를 끝까지 알고전이랑 프린트 가지고 하고 하면서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 공수도 지나가면 집합 들어가면서부터는 집합 내용 하면서 블루를 숙제로 내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러면 내년에 진짜 수월할 것 같은데 선행하는데 문제 많은 걸로 그래도 한 3권 정도 풀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 선행할 때? 중등 선행은 보통 중등 고등학교 선행할 때 책 한 권으로 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하면 보통 한 7, 8권 정도 풀거든요. 공수 1만, 뭐 공수 2만, 범위 완전. 왜 표정 왜 그래? 야, 그래야 1도 그래야 1도서 보통 쌤이 하는 교재가 시너지, 고쟁이,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절대 등급, 그 다음에 하이퍼 531, 그 다음에 학원 교재 포커스 온, 뭐 요 정도가 이제 기본 교재거든요. 내신 대비하는데 그 정도 하면 1등급이 그냥 나와요. 안정적으로. 그 정도 하면 그냥 1등급이 나와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애들이 해? 시키면 또 해. 안 시키면 안 하지만 시키면 또 잘해서 그 정도 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1 떠서 보인 거 빼놓고는 무조건 그냥 편하게 1 떠서 그 정도 그리고 공부하면 수학은 한 정규한 10등? 이게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등 정도 안에 적어도 수학은 한 자리 등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연이는
어느 고등학교 간다고? 몰라? 어디가 가까워? 오금? 아니 서연이는 주위에서 애들이 놀아도 그냥 꿋꿋하게 공부하는 편인가? 선생님 제자 중에 오금고는 고대간 여자애 있어. 근데 걔는 그냥 무조건 거의 학원 모든 자기의 기준은 학원에 맞췄던 것 같아. 학교 가면 아무도 공부를 안 하니까 대신 그 친구들이랑 같은 그래서 자기 처음 왔을 때 자기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뽕이 이렇게 차가지고 왔는데 반에 뭐 20, 30명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막 반에서 막 10몇 등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지금 5금이라서 이렇구나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열심히 해서 수능도 하나 틀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디 가나 뭐 자기가 중심만 잘 잡으면 여자애들은 남녀공학 가면 내신 따위가 좀 더 좋긴 해요. 소윤이는 어디 갈 거야? 소윤이는 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파 좋을 것 같아. 영파 괜찮아. 쌤 영파 제자 중에 경희대 한의대 가네 있어. 근데 걔도 막 엄청 잘하진 않았거든. 근데 수학만큼은 영파 내신이 진짜 따기 쉬워. 애들이 영파 애들 종특은 국어랑 사회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어. 국어, 영어, 사회 잘하는 애들 모여있어. 수학은 진짜 잘 못해. 그래서 수학 내신 따기 진짜 좋은 학교야, 영파가 거의. 그리고 생각보다 학종도 잘 보내. 학종 이 동네에서 제일 못 보내는 학교는 잠실여고가 제일 못 보내. 잠실여고는 애들이 수준이 높은데 학교생들이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줘서 그냥 어차피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지들이 수능 봐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비슷해. 그런 대학교가 송파에 두 군데 있는데 보인고랑 잠실여고가 그래. 애들은 잘하는데 학교에서 막 이렇게 수시를 그러니까 수시의 장점은 그런 거야. 동국고에서 연대간 오빠가 있는데 걔가 수능으로는 국민대 정도 갈 성적이었어. 근데 수시로 연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이렇게 가. 그리고는 가락고에서 의대 간 제자는 걔는 정시 성적으로는 서성한 공대 정도였거든? 근데 가락고에서 1점대 초반 맞고 가톨릭대 관동대 의대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가 한 2개나 3개 정도의 단계를 높여줘. 내신을 잘 따면 수능으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되거든? 그 오금고에서 고대 간 애도 학종으로 한 거였어. 수능으로는 중경의 시험도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3년 동안 3년 아니고 2년 반 동안 내신 관리를 잘해서 5학기 동안 내신 관리를 잘해서 내가 수능 성적으로 못 가지만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이렇게 가는 그런 걸 그런 게 뭐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은 다 그래. 왜냐면 가락고, 오금고, 영파여고 뭐 이런 학교들 내신 따는 게 뭐 수능 성적 잘 받는 것보다 쉽거든.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가서 같이 안 놀고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남녀공학 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서윤이도 남녀공학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진이도 여고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되게 단단하다. 애들 다 쳐놀아도 난 쉬는 시간에 애들이 다 욕해도 미쳤냐고 뭐라고 해도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서 수학 숙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이 있으면 남녀공학 가도 되고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여고가 훨씬 학습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남자들은 남녀공학보다는 남고가 낫긴 하지. 남녀공학 가면 보통 여자애들이 상위권은 1등부터 한 10등까지 중에 남자애 2명, 여자애 한 8명, 2~3명, 여자애 6, 7, 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비가 남자애들끼리 모여있는 게 내신 따기는 확실히 좋아요. 내신 따기 좋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좀 고등학교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좀 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주위에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안 하면 나도 열심히 안 한다가 보통 남자애들이라 보통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보인 것 같은데 가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확실히 눈이 높아서 처음 갔을 때보다 나중에 고3 되면 확실히 실력이 많이 좋아지거든. 근데 내신은 잘 안 좋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많이 해놓은 애들이 처음부터 내신을 잘 찍고 가니까 내신은 안 좋은데 실력은 확실히 보인고 가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되게 많이 좋아져.
똑같은 상태에서 가락고 가는 애랑 남자애가 보인고 가는 애랑 이렇게 둘이 비교해보면 가락고 애는 계속 꾸준히 1등급이지만 얘는 막 뭐 3 찍었다가 2 찍었다가 3 찍었다가 막 이렇게 가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수능 성적은 이만큼 차이나. 워낙에 내신이 빡세서 그러니까 지금 막 7, 8번? 왜 이렇게 놀래잖아. 근데 보인고 애들은 막 15번씩 풀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085는 내국에 한 대여섯 번 정도면 충분히 1등급 나오거든요. 지금 3학년 선생님 가르치다가 지금 잠깐 이거 쉰다고 넘겨주는 애 중에 089 1점대 초반에 있는데 걔도 막 엄청 잘 수학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 성실히만 하면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그래서 괜찮고. 근데 현서나 지호 같은 경우는 본고 같은 데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보인고가 아니면 보성고. 좀 너네들은 그나마 이게 학교 분위기가 좀 좋은 데를 가요. 대명고는 별로예요. 대명고는 좀 별로예요. 대명고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 남고가 지금 어디 있어? 대명, 동부, 도성. 끝이냐? 보인 빼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나? 뭐 중동이나 그런 데 있잖아. 저쪽 그쪽이 가까워?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 쓰면 갈 수 있어. 중동 자사고 아니야? 예, 본인도 자사고. 중동 가는 것보다는 중동이랑 보이랑 별 차이 없어. 근데 진짜 멀리 가야 되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보인고보다 중동고가 월등히 잘 보내면 괜찮을 텐데 휘문 정도만 보인보다 좀 확실히 낫고 중동이나 중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보인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보인이 좀 더 잘해. 보인이 괜찮아. 보인 자사고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학교 중에 배제보다 보인이 잘해. 근데 대학은 배제가 조금 더 잘 가. 수시를 배제가 훨씬 더 잘 보내서.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배제고에서 고대 간에도 별로 진짜 별로였는데 공부 뒤지게 안 하고 수학 되게 못했는데 배제빨 많이 받은 애들 많아. 자, 이거 이제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이차함수 꼭지점 구하듯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신다면 중심을 찾을 수 있겠죠. 반지름도 찾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바꿔줘야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어? x랑 y가 둘 다 2차식이고 x의 개수가 1이고 y의 개수가 1이면 그때 원입니다. 나중에 기하에서 이렇게 바뀌면 이게 타원으로 바뀌어요. 타원.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2차 곡선. 나중에 기하를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과갈 애들은 2차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원, 타원, 그 다음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배웁니다. 포물선, 쌍곡선. 근데 이제 이것만 저기서 배워요. 공통으로 배우고 이제 나머지 2차 곡선들은 2차 곡선이란 x나 y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2차식인 걸 2차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2차 곡선. 그래서 첫 번째 2차 곡선을 배우는데 2차 곡선은 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4.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음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완족시키는 xy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원이려면.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는 똑같아야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면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식처럼 바꿔주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또 시험장 들어가서 연우 또 4라고 헛짓하지 마시고 실수 많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연우가 또 이거 불러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빼기 4는 0. 이렇게 불렀고 x 마이너스 y 빼기 3 빼기 1 빼기 4 9 반지름 3 중심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얘가 좀 특이한데요. 근데 내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식으로 조지는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상황이 어렵고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점색해 주는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얘 방법이 좀 특이해요. 자, 얘 보시면 얘는 선생님 원방이 x-a제곱이라고 그랬고 y-b제곱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r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 0 넣고 1, 마일 넣고 3,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점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문자가 A, B, R 3개 있으니까 이거 3개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문자가 A, B, R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는 거냐면 여기서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X 하면서 A 나오고 B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BY 하면서 B가 나오고 또 R제곱도 있으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A제곱 A, B제곱 B, R제곱까지 해가지고 총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식 세우지 마시고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식 세우시면 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예요. 특이해서 좀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잘 안 풀리거든요. 세 점 줄 때 원방 구하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 문제만 자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상식이에요. 이차 함수에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아래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위에 걸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을 나누는 차이는 뭐냐면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해주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꼭지점 1,2가 보이시죠? 여기서 중심이 마이너스 1,0인 게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 만드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식의 특징을 이렇게 되면 x의 개수가 뭔지 전개해야 되니까 식의 특징, 식은 보통 대수라고 하고 도형은 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수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래서 2차항의 개수나 저기서 1차항의 개수나 상수항이나 쉽게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면 상수항이 뭔지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식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게 일반형이고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세 점 줄 때 원방은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형으로 식 세우기. 표준형으로 식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00 집어넣으면 C는 0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마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빼기 B는 0 그래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일 집어넣으면 3일 집어넣으면 10 플러스 3A 플러스 B 이게 0이라서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 연립하시면 식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세 점 줄 때. 밑에 거 세 점 줄 때 한번 해봐봐 직접. 3-2번은 직접 한번 지금 해보세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점 P가 그리는 도형 좌쥐의 방정식.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문제니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효야.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잡고 x, y에 관한 식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P,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P를 x, y가 놓고 x, y 관계식을 찾을 겁니다. 근데 뭘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냐면 AP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BP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2대 1이 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x, y 관계식을 찾으래요. 그럼 정리하시면 제곱할게요.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y 제곱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x 4, 4, 16, 16 사라지네요. 플러스 3y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을 약분 쳐주면 8이 되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4, 16 이렇게 해서 원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방정식 풀던 그냥 기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건 고등수학의 핵심은 빠른 풀이야. 빠른 풀이. 내신이 잘 나오려면 많이 나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기억해 두는 게 베스트거든요. 정리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래서 자,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를 좀 유명해서 이름도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름 자체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을 찾으라고 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도 풀어볼게요. 자,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3분의 크로스 하시면 빵. 그 다음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주어주시면 얘도 빵. 이렇게 되고요.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2 빼기 1 하고 크로스 하시면 8. 그 다음에 2 빼기 1 하고 크로스 하시면 0. 이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돼요. 그럼 이런 류의 식계산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점두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떤 상황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냐면 거리비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연결시킨 선분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아마 3번 나올 텐데 문제집마다 이거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정석대로 푸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서술형은 이렇게 서술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처음 풀이처럼 자체 방정식 문제네. 그러니까 얘가 특별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정리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자체 방정식 구할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만 x, y라고 놓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식 세울 거야. 다만 이제 정리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이게 소수형 풀이에요. 이게 소수형 풀이기도 해요. 그런데 객관식이야. 혹은 단답형이야. 다만 빨리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거리비가 2대1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봐요.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4,0 여기 있어요. 2,0 여기 있어요. 그러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고요.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중심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6이니까 8이라서 중심은 4,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바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은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내신을 잘하는 거는 수학 실력이 높은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빠른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는 게 내신을 좀 잘하는 거고 그래서 내신이 1등급 나오더라도 수능이 3, 4등급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외우면 여기서 외우고 이제 치우고 딱 중간고사 볼 때까지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다 날아가고 기말고사 볼 때까지 또 그 부분을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수능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거고 근데 내신은 확실히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봐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 보니까 일단은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을 안정적으로 계속 1뜨는 게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전 과목 다 1 나올 수 있게 해야 좀 편하게 대학을 갈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공수 1이랑 공수 2는 당장 내년에 시험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좌표 쪽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고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자, 야 Y축에 원이 접한다고 해. 여기 중심이 2,3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알려줬을까요? 뭘 알려줬을까요? 서연아, 뭘 알려준 거야?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려준 거야? 반지름이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2,3. 2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거야. 혹은 X축에 접한다고 해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접한대요. 근데 여기가 뭐 4,7이래요. 그럼 얘 반지름이 얼마라는 뜻일까요? 7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X축과 접하거나 Y축과 접하면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뭘 찾아낼 수 있다?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막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X축이랑 접한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정리해서 써드리긴 할게요. X축과 접한다고 얘기하면 X-A제곱 더하기 Y-R제곱 Y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왜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썼을까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썼을까요? X축이랑 접하는 건 반드시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아래서 이렇게도 접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에서 접하면 얘는 Y좌표가 음수일 거 아닙니까? 중심은 Y좌표가. 얘는 양수고. 길이가 R이긴 하지만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Y축과 접한다고 얘기하면 X-R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동시에 접한다고도 해요. 동시에 접함.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그럼 X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은 R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축이나 Y축이랑 접한다고 얘기하면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연결시켜야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굳이 안 외워도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5번 볼게요. 우리가 목요일에 우리 시간표가 화목표고 목요일 2시인가요? 맞나요? 목요일 9시. 아침인가요? 목요일 아침인가요? 숙제 잘 해와야 돼요. 오늘 진짜 엄청 많이 나갈 거니까. 목요일까지 너는 숙제하면 죽겠다. 내가 토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자,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요. 중심이 3,2래요. 연우야, X축에 접한대요. 반지름은 2입니까? 3입니까? 반지름은 얼마? 2.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지호가 지호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Y축에 접한대요. 식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효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0,1을 지나간대요. 야, 0,1을 지나가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0,1 여기 지나가는데 X축도 접하고 Y축도 접한대요.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도 접하면서 여기도 접한대요. 그러면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효와 이에 대해 현식 불러봐.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 제곱은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부호 때문에 많이 실수하니까 이번에 반대로 0,1 지난다는 말밖에 없죠. 0,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야 이것도 있네요. 0,1 지나는 원, 접하는 원은 이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0,1만 지나주면 되니까. 그래서 식이 하나 더 있겠다. x 플러스 1 제곱 y 마이너스 1 제곱은 1. 이것도 될 수 있는 원입니다. 여기서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 여기 지나가면서 x축, y축 접하는 원.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여기서 좀 풀 시간을 드려야 되나 보다. 목요일 아침.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외부에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내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말하면 안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죠. 이거랑 이걸 또 교점계수 기준으로 하면 이건 한 번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2번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 이 조건을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둘이 아예 바깥에서 안 만난다, 외부에 있다면, 자, 이 첫 번째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R이랑 R'을 더했을 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외부에 있을 조건입니다. 외부에 있을 조건. 근데 외부나 내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접할 때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외접한다면 여기 반지름이랑 더했을 때 뭐랑 똑같아집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똑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외접할 때입니다. 외접할 때. 그래서 외접한다고 하면 중심 거리 구해가지고 그게 반지름 둘의 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 만난다. 이렇게 더 가까워지면 두 번 만나겠죠? R 더하기 R'이 D보다 커지면, 둘 사이의 거리보다 커지면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뭘 하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내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반지름이랑 요 반지름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여기 거리 D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준 것과 똑같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R-R''이 D랑 똑같아지면 이게 또 내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에 있으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이거 뺀 것보다 더 작아집니다. 거리가 이렇게 뺀 것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게 지금 원의 위치간 게 총 5가지. 자, 그러면 6번 보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0,0과 3,4니까 1번 D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아래 범위를 구하래요. 두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첫 번째 R 플러스 두 번째 만지면 얼마죠? 2. R 플러스 2가 뭐보다 크다면 5보다 작다면 즉 R이 3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 안 만나고 두 번째 이거 큰 반지름이 R이 5보다 크다고 했나요? 말 없나요? 반지름 R-2가 5보다 크다면 즉 R이 7보다 크다면 내부에 있어서 또 안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2보다 R이 더 작으면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2에서 R'을 뺐는데 이게 5보다 클 수는 없죠.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라서 그래서 R은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두 번 만나는 범위가 되는데 R이라는 문자는 당연히 양수여야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R 값을 찾으래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R 플러스 2가 5 될 때랑 R 마이너스 2가 5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또는 7이 바로 내접하거나 외접할 때의 반지름이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R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면 즉 R이 3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을 때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을 때 그게 D보다 작다면 즉 R-2가 5보다 작다면 그래서 3하고 7 사이일 때 이걸 만족시킬 때가 R-R'이랑 D랑 똑같아지면 그러면 내접하게 되고 D보다 작아지면 D보다 작아지면 두 번 만나게 되고 D보다 커지면 안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 만나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유제 풀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유제 풀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서야